나는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토익 LC 파트 1, 파트 3 총평 담당하는 박하늘입니다. 오늘 LC 시험에서 특히 파트 1, 3에는 어떤 난이도로 출제됐고 어떤 문제가 나오곤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이트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면 토익 많은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토익 무료 강의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선생님들의 강의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LC 선생님으로서 추천하는 게 매일 LC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조금 내려가 보세요. 그럼 매일 RC, 매일 LC 테스트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5문제씩 풀어보면 참 좋겠더라, 좋더라. 그래서 여기 사이트 한번 들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이도 바로 들어가 볼게요. 파트 1은 쉬운 편이었어요. 5개 중에 별 2개로 잡아봤고요. 파트 3는 보통 중 별점 3개로 잡아봤어요. 충분히 LC 공부를 해보셨다 하면 파트 1에서 답을 고르는 게 어렵진 않았을 테고, 파트 3도 답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패러프레이즈 연습하면 더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오늘 패러프레이즈 표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1 6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시험에 또는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는 중복돼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일단 보는 거, look이란 단어죠. 그래서 보다, 뭔가를 보고 있으면 looking 골라주시면 좋겠다. looking은 보는 표현이지만 reviewing이라고 서류를 볼 때는 reviewing으로 잘 쓰이더라고요. 이 리뷰도 검토, 복습하다 뿐만 아니라 보는 걸로 여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응시하다, 뭔가를 바라보는 거 glancing이란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야 들릴 테니까 보다 표현 3개 정리하면 좋겠다. 두 번째 reaching, 뭔가 뻗고 있는 장면 되겠죠. 그래서 손을 뻗고 있으면 reaching이고요. 사물이 어딘가에 기대어져 있어도 reaching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reaching, 손을 뻗다라는 거 외워주시고, holding은 뭔가를 들고 있거나 잡고 있으면 hold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뭔가 사물을 잡거나 들고 있다 하면 holding이란 표현 골라주시면 돼요. holding은 잡고 있다 또는 쥐고 있다, 들고 있다라는 표현, 이 단어로도 많이 쓰여요. grasp 생소할 수 있지만 이 G로 시작하는 grasp 단어 알아주시고, 또는 우리 그립톡 쓰잖아요. 그립톡, 그래서 쥐고 쓸 수 있는 쥐다라는 표현 같이 엮어서 공부하면 좋겠다. 자, 리닝은요,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기댄 것뿐만 아니라 살짝 비스듬히 기운 거 있죠. 기운 상태 또한 자세 또한 리닝으로 간주하니까 조금 애매하게 이쪽 저쪽으로 치우쳐 있다 하면 이 답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 기억해서 다음에 더 잘 골라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closed는 오픈드 클로즈드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닫혀 있거나 뭔가 접혀 있으면 closed라는 표현이 되겠고, 반대로 열린 상태, 열려 있는 개봉된 상태라면 open 또는 opened라는 표현을 고를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마지막 playing an instrument라는 표현은 연주하는 게 되겠죠. 이 표현은 뭐 악기와 같이 출제가 될 수 있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performing 하면 해석 공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주와 더불어 공연, 음악 관련 표현으로 2개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6개 단어 외에도 이 빨간색 글자로 된 단어도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3는 이런 표현이 들리면 이런 장소구나 라고 답을 고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메뉴판, 이건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일까요? 바로 식당 되겠죠. 메뉴판이 들리면 보기 자체에 메뉴판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따라서 메뉴판은 식당, 레스토랑 상황이겠다. 이렇게 연계해서 고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2명 자리 있나요? 라고 해도 뭔가 예약을 했거나 안 했거나 식사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레스토랑 식당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듣고 이곳은 레스토랑 식당 표현이다, 이렇게 바로 골라지겠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restaurant라는 단어는 LC에서 dining establishment라고 보기에 풀어져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dining establishment 하면 식사하는 곳
되겠죠? 이게 바로 레스토랑이기도 하다. 이 단어 두 개를 패러프레이즈 연습으로 공책에다가 필기해 놓으시면 좋겠다. 다음, 예약하셨어요 또는 주문하셨어요 라고 상대방이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궁금한 거죠? 당신이 예약을 했는지 또는 주문을 했는지, 뭐 예약이나 주문 자체가 보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문 여부, 예약했는지의 여부.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돌려서 예약했는지의 상태, 업무를 완성시켰는지에 대한 상태, 주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상태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예약과 주문을 듣고도 상태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다, 답이다 골라지겠는지 패러프레이즈 챙겨보실 것. 다음, 사람들의 피드백을 보고 왔어요. 레스토랑 표현이 방금 들렸잖아요. 식당에 들어와서 이제 점원 또는 레스토랑트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인기가 많다고 해서 제가 피드백을 보고 들렀습니다. 그럼 이 피드백 패러프레이즈는 오피니언을 보고 들른 것도 되겠죠. 그래서 피드백 그대로 시험 보기에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피드백 대체로는 opinion 또는 이렇게 또 잘 나오는 단어가 있죠. review. 이것 또한 사람들의 의견, 평판, 피드백이란 뜻으로 패러프레이즈 돼서 잘 나오니까 이 피드백, opinion, review 세 단어 같은 의미다. 챙겨보면 좋겠다. 자,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도착할까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올까요? 누수가 영어로는 leaking이잖아요, 여러분. 물이 새는 leaking이라는 표현을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새는 누수 문제, leaking 단어 체크하시고 이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와서 고쳐주면 좋을까요? 이상적인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하러 들을 만한 사람은 바로 plumber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알았어야 좀 골라지겠죠. 그래서 단어는 항상 LC뿐만 아니라 RC에서도 중요하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고 plumber는 그래서 뜻이 보다 결론으로 돌아와서 배관공 또는 배관 수도 작업 수리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배관 수도 작업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을 plumber, 배관공으로 정리해서 이 단어와 함께 연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레스토랑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왔죠? 방금? 플럼버가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플럼버가 어시스턴트를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시스턴트를. 그래서 옆에서 어시스턴트에게 플럼버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구 좀 가져와라. 이 수도 문제, 누수 발생 문제 고치려고 도구 좀 가져와라. 가져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가져오다가 뭐 get이나 bring이라는 표현으로 들리겠죠, 시험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시스턴트에게 요청하는 것은, 시킨 것은 하면 get, 가져올 것, 또는 bring, 가져올 것 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보기에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표현 대신 retrieve라는 회수하다 표현을 종종 내놓더라고요. 보기 정답 표현으로. 그래서 get, bring, 가져오다 뿐만 아니라 이 retrieve, 회수하다도 가져오다, 회수하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걸 정리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뭐 레스토랑에서는 누수 문제도 발생을 한 상황이죠. 뭐 그래서 좀 레스토랑 상황과 엮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 외에 패러프레이즈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wallpaper, lighting 이런 단어가 들리면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비즈니스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자주 쓸까요? wallpaper 또는 lighting. 해석, wallpaper는 벽지예요. 벽지, 벽. lighting은 조명이죠. 조명 말 그대로. 그래서 벽지와 조명 이런 단어를 용어를 많이 쓰는 업계는 인테리어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단어가 들리면 인테리어 고를 수 있는지 단어를 알아야 이 업계 어딘지를 파악 가능하겠죠. 단어 챙겨주시고 뱅크는 이런 단어가 종종 들리더라고요. account 나는 어카운트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럼 계좌, 돈, 송금 오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어카운트고 이 어카운트 사용, 가용하는 데가 뱅크죠. 그래서 이 단어 들리면 뱅크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뱅크를 풀어내면 뭘까요? 힌트는
F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단어는 I거든요. 금융기관. 뱅크가 금융기관 되잖아요. 그래서 financial institution. financial institution에서 금융기관 보기에 나와 있으면 뱅크 듣고 이 단어 고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은행 단어 표현들 정리됐으면 포지션으로 넘어갈게요. 포지션도 토익이 회사 생활 관련된 theme이다 보니까 이 단어도 종종 들리곤 해요. 시험에서도 이런 단어가 종종 들리고 연습 문제 풀 때도 들렸을 텐데 포지션이라는 게 들리면 recruit, 채용, 사람을 뽑는 단어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과 사람, 지원하고 뽑는 단어 이렇게 세 개를 엮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의 표현으로 가볼게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상대 또 A가 한 말을 듣고 B가 어떤 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동의 문제가 나오면 동의하기 전 내용을 잘 드러나야 돼요. 왠지 아세요? 동의를 하려면 누군가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한다라는 표현이 들렸을 때 듣기 시작하면 안 되고 동의 표현은 좀 더 앞부분, 앞사람 하는 말을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동의하기 전에 A가 하는 말 한번 들여다볼게요. A가 토익 문제집 난이도를 높여볼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B가 그러자, 난이도를 높여보자 라고 동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한 거예요? 물론 보기에 난이도 높이는 것에 대한 동의, 난이도 높이는 것에 대하여 라고 답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난이도를 높이다 대신에 패러프레이즈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다, 문제집, 문제 들어있는 교재를 만들다 이렇게 좀 워딩 다르게 해서 낼 수 있는 게 패러프레이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듣고 이런 내용에 대해 동의를 했구나. 두 문장이 관련되어져서 느껴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요 높여볼까는 뭔가를 조정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다, 낮추다, 바꾸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new라는 단어가 보기 정답으로 종종 출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거나 높이거나 lower, 낮추거나 하게 되면 새로워지는 거, 새롭게 무언가를 개발, 출시, 창작, 만들기 하는 것을 골라줄 수 있는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의도 파악 유형을 다뤄볼게요. 의도 파악은 쉬운 유형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어떻게? 의도를 파악해야 될 문장 앞을 끊어서 연습을 하시다가 조금 빠른 와중에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내용 파악을 미리 연습해서 하시면 좋겠다. 자, 오늘의 의도는 같이 파악해야 할 의도는 숙제를 오늘 했구나 말에 대한 의도인데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너가 진짜 오늘 했구나, 언제 했구나, 이때 했구나 라고 정보 전달 또는 언제 했는지 묻는 의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뒷내용을 보면 잘했어 라는 말이 덧붙여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의도를 파악하자. 오늘 숙제를 제출했구나. 참 잘했다. 그럼 오늘 제출하기 참 잘했다? 잘했어. 칭찬의 의미죠. 말 그대로 잘한 의도, 칭찬 의도. 그래서 앞내용뿐만 아니라 뒷내용도 가끔 잘 듣긴 해야 되는데요. 앞내용이 단서로 70%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뒷단서가 답일 때가 30% 비중으로 출제되거든요. 결론은 다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긴 하지만 앞내용 위주로 일단 워드 바이 워드로 내용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유형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도 같이 파악해 볼게요. A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 토익 공부는 해커스라던데 토익 공부해야 되는데 해커스 정말 좋아 보이더라 라고 어떤 아쉬움, 부러움을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말을 듣고 B 친구가 아직 수강 신청 열려 있어. 아직 수강 신청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의도는 뭘까요? 수강 신청을 해라. 장려하는
아직 열려있다, 닫히지 않았다, 공부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 장려, 권장, 추천의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 내용 또는 뒷 내용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까 70% 앞에 비중이 더 많이 출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 내용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연습을 해보시고 이 의도 파악이 너무 안 된다 하면 오답 소거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 내용에 언급된 단어가 보기에 있는지 없으면 소거를 하면서 남는 답으로 골라보는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LC 윤이나입니다. 지금부터 10월 14일 토익 LC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토익 총평 자료처럼 수강생분들이 다음 달 시험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토익 자료들이 hackers.co.kr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져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에 가까운 중상 정도로 느껴졌어요. 우리 펄2도 중, 그리고 펄4가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중상 난이도 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펄2는 항상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게 속도거든요. 거의 그 영어를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25문제를 전부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속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펄2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대답이 원하는 대로 쉽게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간접적인 응답이 오늘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적은 개수로 등장했기 때문에 펄2에서는 중의 난이도를 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저랑 오늘 파2에서 나오는 간접적 응답은 예문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펄4는 어렵지 않아도 어렵다고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그 파트의 위치가 이제 LC의 마지막 거의 15분, 마라톤이라고 하면 정말 마지막 15분을 달리는 그 느낌으로 지구력을 같이 요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인데 항상 우리 1번에서 100번까지 이 45분을 이어서 들었을 때 그때 마지막 체력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 노하우가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세 문제가 나의 마지막 문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력으로 뻥이지만 물론 이것만 풀면 난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짧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쌤의 노하우인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노하우를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파트 4는 문제가 총 30개인데 그 중에서 의도 파악 문제, 우리 따옴표 문제,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려 3문제나 들어있어서 중간중간에 자꾸만 어렵다 이렇게 3번 하다 보니까 파트 4가 전체적으로 조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도 파트 4의 의도 파악 문제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평소에도 들리는 표현과 보이는 표현이 이제 바뀌어져 나오는 이런 패러프레이징 준비를 열심히 해두셔야지 파트 4는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파트의 문제 구성입니다. 오늘 시험에서는 의문사가 있는 문제와 의문사가 없는 문제가 똑같은 개수로 등장을 합니다. 11개씩 있었고 평서문의 개수도 평소와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총 3문제였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일반 의문문의 부정문인데 부정문은 문장 맨 앞에 부정어 not을 추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얘기하죠. 뭐 갈 거니? 그러면 are you going? 근데 부정문은 안 갈 거야? aren't you going?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 not은 영어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치면 오늘 일반 의문문이 총 5문제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펄2의 간접적 응답.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대답하지 싶은 것들 오늘 어려운 문제만 좀 모아왔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시점의 질문이에요. 뮤지컬이 coming out, 나올 겁니까? 이 질문으로 봐서는 뮤지컬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언제 개봉해? 영화라고 치면 영화는 언제 개봉해? 라고 물어보는데 나 그거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그 뮤지컬은 열었다, 개봉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질문은 앞으로 있을 일처럼 들렸는데 대답은 또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간을 묻는 질문. 얼마나 오랫동안 should I wait? 기다려야 할까요? 이 사람을.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답변은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쉽게 답을 골랐을 거거든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에 예문으로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답변이 제가 예약을 해드릴게요. 약속을 해드릴게요. 당신을 위해서요. 근데 이게 이렇게 봐도 계속 천천히 봐도 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싶은 답변이거든요. 근데 남은 두 개의 보기가 절대로 이 질문하고는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다린다라는 걸 시간으로 얘기해 준다기보다는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답변이 정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Would you like me to는 제가 뭐 해드릴까요? 라고 제공하는 질문의 뜻이에요. Wrap it up은 포장하다. 선물 포장 같은 거. 이거 제가 포장해드릴까요? 라고 아마 직원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포장해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는 답변이 어울리겠죠? 그거 제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포장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누가 주문했나요? 라고 하는데 I haven't been told. 요거 우리 학생들 해석 잘못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자, 요 문장은 해석이 1번, 나는 말한 적이 없어. 2번, 나는 들은 적이 없어. 이 문장은 말한 적일까 들은 적일까? 2번, 들은 적이 없어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told가 혼자 있으면은 과거 동사지만 비동사랑 같이 나오면 이거는 수동이에요. 결국 한 단어로 치면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hear의 pp, heard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혹은 I haven't heard anything about that.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주문했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중인 거예요. 다음은 The Press가 어제 릴리즈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결국은 네, 아니요 라는 걸 요구하는 건데 확인하셨나요? 보셨나요? 회사 웹사이트를 보셨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고 있어요. 또 이렇게 되묻기 답변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립이 가능합니다. 회사 웹사이트를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너가 원하는 답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 바로 이 웹사이트에 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형을 간접 정보를 사용한 정답을 준다 라고 합니다. 저랑 조금 있다가 이런 간접 정보 사용한 응답 추가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 이 사람이 transfer, 전근을 했나요? 이 브랜치로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영국 사람은 이 A 발음을 R로 읽어서 미국은 transfer, 영국은 transfer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언제 왔니? 라고 하는데 HR, 인사부가 모든 직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역시 이 답도 직원 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이쪽으로 왔는지. 두 개의 비슷한 간접 정보를 활용한 정답이 오늘은 2개나 있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파트에 언제나 정답이 되는 모른다 유형을 제가 4가지로 오늘 정리해 드릴 건데 이런 문장들은 그냥 통째로 외워도 그 시간이 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질문이 안 들려도 이런 거 나오면 살았다 하면서 하나 고를 때도 있거든요. 자, 먼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I don't have a clue 하면 저는 한 개의 단서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I don't know. 혹은 I wish I knew 하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얘기는 알아요 몰라요. 네,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 이런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 I can't remember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it slipped my mind 혹은 I can't recall 떠올릴 수가 없다.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표현입니다. 자, 3번째는 저희는 still looking into that 여전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라는 건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it's hard to say right now 당장은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비슷하게 이런 표현 너무너무 좋아요. 외워두세요. 우리 2에서 나 회의였다. 고객이랑 하루 종일 나 하루 종일 고객이랑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너가 지금 묻고 있는 얘기를 나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해.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런 것도 I've been out sick.
자, 요거 아파서 결근하다라는 표현인데 저 한동안 아파서 결근했습니다. 비슷하게는 저 일주일 동안 휴가였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어떤 지명을 언급하면서 저 일주일간 발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발리에 있었다, 병원에 있었다, 회의에 있었다. 비슷하죠. 전부 다 나는 그 상황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유형은 알아본다고. 내가 모르니까 알아볼게, 너를 위해서 찾아볼게, 이런 유형이에요. Let me check 하면 2에서는 무조건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있는 목적어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겠다, 내 스케줄을 확인해 보겠다, 저 캘린더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모르니까 알아볼게요. Let me ask, 물어볼게요. 이곳에. 그 얘기는 제가 여기에 비슷하죠. 물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find out 하면 역시 똑같은 뜻이에요. 내가 알아보고 let you know, 알려줄게. 그리고 look up. look at이랑은 조금 달라요. look at은 시선이고 look up은 구글링 해보다, 알아보다, 이런 얘기니까 I will look it up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찾아볼게. 그리고 would you like me to?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call. 이쪽에 제가 전화해 드릴까요? 라는 건 내가 전화해 주길 원해? 내가 전화해서 알아봐 주길 원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take a look at. 제가 보겠습니다. in a moment. 순간 후에,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전부 다 그래도 그 모르겠다라는 유형 중에는 제일 나이스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내 스스로 알아보고 너에게 알려줄게, 이런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알 거라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너가 알고 싶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would know 대신에 뭐 should나 might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사람 이름은 필요 없어요. 이름은 매달 바뀌어요. 이 사람이 알 겁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미리 경험을 해보면 아, 맞아, 이거 모르겠다라는 유형이었지라는 게 준비가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속도 때문에 이게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인 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한테 물어봐. 이 사람한테 try asking. 물어보는 거.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번에는 제 매니저가요. always does that for me 하면 항상 저를 위해서 해줘요. 그러면 지금 답하는 사람은 그걸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매니저는 항상 하니까 그 사람은 방법을 알고 있겠죠. 그리고 셀리가 그것들을 takes care of, 담당을 합니다. 셀리 담당이에요. 그리고 인사부 매니저가 didn't tell you, 말 안 해줬어? 이 사람은 알고 있나 봐요. 얘가 얘기 안 해줬어? 하고 다시 물어보고 브라이언트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이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다라는 거 역시 이 사람이 그 답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문장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문제나 있었던 간접 정보를 이용하는 거. 이 간접 정보라고 하면 필요한 단어들 좀 외워줄게요. 디렉토리라고 하면 안내판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중간에 I 사운드가 영국 발음은 E가 아니라 I로 발음해서 directory라고 읽어줘야 돼요. 이 안내판이 너 뒤에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인사부가 몇 층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안내판 너 뒤에 있잖아. 그러면 인사부가 몇 층인지 안내판에 적혀 있다는 소리예요. 혹은 instruction, 설명서 혹은 매뉴얼. 그거 너 데스크에 있어. 거기 따라가. 이렇게요. 레시피, 조리법 물어보면 레시피를 따라 하세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밖에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프라이스 택 떨어졌습니까? 가격을 물어보는데 얼마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가격표 없어요? 라고 다시 되물을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얼마인지 나와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지금 모르겠다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모르겠다를 조금 변형해서 나 회의에 있었어, 나 휴가였어, 나 아팠어 이런 유형 보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알아볼게. Let me check, let me ask. 그리고 제 3자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알 거야. 마지막은 이렇게 간접 정보를 이용하는 유형들이 우리 시험 Part 2에서 나오면은 언제든지 정답이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문장을 천하무적이라고 우리 학생들하고 부르고 있어요. 천하무적처럼 나오면은 정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Part 2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번째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에서는 늘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음성 메시지 지문인데 오늘은 두 지문 있었고요. 음성 메시지라는 건 화자가 전화를 상대방한테 걸어요. 근데 그쪽에서 전화를 받으면 그거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3의 지문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파트는 항상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사람이 부재 중입니다. 그 전화기에 이야기를 혼자 남겨놓는 게 바로 음성 메시지 지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응답 메시지인데 이 경우는 우리가 회사에 보통 전화를 걸어요. 근데 회사에서 여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원하시면 1번 누르시고요. 뭐를 원하시면 2번 누르시고요. 이렇게 이제 혼자서 30초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 지문이 하나. 회의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 오늘 두 지문 줬고, 인물을 소개하는 지문 두 지문 있었어요. 그리고 광고, 제품 판매하는 거, 방송 팟캐스트 지문이 하나, 그리고 톡, 연설 지문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구성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파트 4에서 나오는 두 문제, 시각자료 정보인데 시각자료 정보 오늘 약간 종결하는 느낌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자, 막대 그래프나 혹은 파이 차트가 나왔을 때 이걸 보면은 여러분 막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시각자료, 파이 차트, 막대 그래프에서는 최상급을 준비하면 된다. 이거 외워두세요. 이런 거 나오면 유력한 부분은 가장 높게 솟아있는 파이, 아니 높게 솟아있는 이 막대인데 이 막대를 끝부분을 점으로 연결해 주는 걸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해요. 결국 같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력한 부분은 가장 높은 거 혹은 가장 낮은 거. 그리고 요즘에는 잘 나오는 게 두 번째로 높은 막대나 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제일 높은 이라고 하면 highest라고 쓰시면 됩니다. EST를 바로 붙일 수 없다면 the most라는 걸 앞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파이 차트가 나오면 가장 넓은 부분은 둘 중에 하나, 가장 큰 biggest 혹은 larges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일 낮은 거, 제일 낮은 막대가 나오면 lowest 혹은 most의 반대말인 the least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 중에서 제일 작은 파이 나오면 smallest라고 표현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로라고 하면 그 앞에다가 second만 추가해 주세요. 제일 높은 highest에서 두 번째는 second highest, 그리고 the second biggest, the second largest, the second most라고 표현하는 거. 파이 차트, 막대 그래프는 최상급 기억하기. 자, 그리고 우리 매달 나오는 지도, 평면도인데 지도 평면도에서는 필요한 게 바로 위치를 얘기해주는 전치사 표현이에요. 자,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옆에 그리고 맞은편에 이 두 가지입니다. 옆에라고 하면 next to, beside, by. 요거 여러분 자꾸 까먹는데 요것도 꼭 같이 배우시고, 옆에 next to, beside, by 앞에다가 right이라고 집어넣으면 이거 오른쪽 아니에요? 바로 옆. right next to, right beside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이라고 하면 요거 next랑 지도에서는 많이 비슷하게 쓰이는데 near, 그리고 adjacent. 요거 두 번째 모음에 강세 있어서 앞에 AD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꼭 제이슨이 앉아있어 이런 소리로 들려서 Jason이라고 하면 near처럼 가까운 곳. 그리고 맞은편에 하면 across from, 이것으로부터 맞은편. 그리고 똑같아요. opposite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가끔 나오는 게 앞에 in front of, 그리고 뭐랑 뭐랑 사이에 라는 between. 자, 우리 지도 평면도 종결이에요. 요거 우리 요런 지도 나오면은 뭐 생각해야 된다? 방향, 위치를 표현해주는 전치사를 먼저 기다리셔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런 표죠. 두 줄짜리 표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요런 세 줄짜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나한테 요렇게 A, B, C, D가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은 남은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이 들리겠구나, 그리고 데이트 중에 월이 들리겠구나 라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 정답을 뭐라고 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북 네임을 고르는 건데 문제에서는 어떤 책의 행사가 원래 하기로 했던 날보다 미뤄졌습니까? 연기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용에서 작가 오드리 씨가 메이에 무슨 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행사를 딱 한 달 뒤인 6월 15일로 미루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둘 다 들렸어요. 5월도 들렸고 6월도 들렸고. 근데 이 6월은 함정이었던 거죠. 오드리 씨가 한 달 뒤로 행사를 미뤘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힌트가 있었던 거니까 정답은 C번 하고 고르셨으면 됩니다. 세 줄짜리 표가 있을 때 내 보기는 한 줄이고 남은 두 줄을 모두 다 사용할 것이다 라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점수 잡는 Hackers.